안녕하세요, 에두아빠입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거의 근 2주 정도가, 2주 좀 넘은 것 같은데, 제가 2주 동안 이렇게 영상을 안 올린 적이 유튜브 시작하고 없었던 것 같은데, 핑계를 좀 대자면 애들 방학이 좀 있었고,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안 올렸었는데, 마침 그때 또 솔라나 폭락장이 와가지고, 솔라나뿐만이 아니죠. 비트부터 이렇게 해서 폭락장이 와가지고, 음, 좀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지금까지 된 것 같아요. 며칠 한 어젠가 그저께 정도부터 이제 매매를 조금씩 다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솔라나 밈 토큰 매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솔라나만 그런가 싶어갖고 다른 데를 좀 찾아봤는데 뭐 다른 데는 더 죽을 맛인 것 같아요. 그나마 솔라나랑 이더 두 개만 바라보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솔라나 밈 토큰을 하시게 되면 필연적으로 봇을 사용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매매봇도 사용하지만 콜봇이라는 것도 사용을 합니다. 제가 뭐 저희 채팅방 이전했죠. 텔레그램으로. 네. 채팅방에 올려드렸었는데 이런 콜봇이라고 합니다. 그냥 뭐 누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갑 베이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설정한 지갑이 매매를 했을 경우에 좀 잘 나가는 지갑을 당연히 설정을 해놨겠죠. 다 이게 조금 지금 영어랑 한자랑 섞여 있어서 복시기가 나쁜데 뭐 다른 거 볼 건 없습니다. 이렇게 CA랑 이런 뭐 마켓캡 정도랑 홀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콜봇을 이제 이용을 해서 저도 매매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현재는 지금 그렇게 좀 의존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콜봇에 의존하는 게 뭐 좋은 매매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건 또 누군가가 이렇게 던져줘야지만 먹을 수 있는 구조인데 그 던져주는 게 이제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매매에 뛰어들게 된다면 굉장히 낭패를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돈만 벌어다 주면 된다라는 사실 그런 거잖아요. 네, 누구나 원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해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콜봇이랑 뭐 아무 관련이 없고 사실 콜봇을 저랑 예전에 카카오톡에서 구구봇이라고 다들 아실 거예요. 구구봇을 만드신 분이랑 콜봇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갑 베이스의 콜봇을 만들고 있긴 한데 그게 약간 제가 원래는 텔레그램으로 커뮤니티를 이전을 하면서 그 콜봇을 선보이려고 했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 다른 콜봇들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콜봇을 정의하면 콜봇이라는 거는 어떤 토큰 같은 것들을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콜봇이 메시지를 던진 거를 보면은 이게 지금 뭐 두 번째 콜이라고 이게 지금 한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두 번째 콜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미 뭐 한 차례 이렇게 20K죠 이게 2만 USDT라고 되어 있는데 20K라고 하겠습니다. 편하게. 시장 가치가 20K 정도일 때 1차로 콜을 했습니다. 아, 이게 지금 누군가가 샀습니다. 이렇게 사고 팔았습니다. 라고 자기네들이 설정한 지갑에 매매가 일어났을 경우 이렇게 알림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토큰이 어떻게 홀더 배분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은 몰라요. 근데 지갑 베이스의 콜봇이기 때문에 스마트 지갑을 무조건 했겠죠. 잘 나가는 지갑들을 그런 계정에서 지갑에서 구매를 했을 때 이렇게 알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보다 보니까 뭐 확률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한 10개 콜을 친다고 치면은 두세 개, 많을 때는 세네 개, 이 정도까지도 괜찮은 먹을 자리를 주긴 합니다. 물론 이게 뭐 100K 가고 200K, 500K, 1밀 가고 이런 것들을 제공할 때도 있어요. 할 때도 있지만 굉장히 그거는 약간 적은 확률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콜봇들을 활용해서 내가 먹을 자리가 어딘지 그리고 뭐를 주의해야 되는지 정도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거 콜 뜬다고 다 먹으면 말도 안 되죠. 네, 일단 이 코인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RRR이라고 되어 있고 티커가 RSU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자기 트윗에다가 비슷한 글을 올려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막 쏟아져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이 콜을 한번 보시면 어쨌든 20K의 콜을 했고 홀더는 지금 몰라요.
그런데 탑 10 홀더가 42%나 갖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20% 이상 갖고 있는 게 이상적이긴 하고, 그리고 대부가 한 12% 소유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뭐 밑에 것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싶지도 않고, 네, 알 필요도 사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솔 매매했고, 이렇게 판매했고, 이렇게 이 사람은 손해를 본 것 같네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굳이 이것까지 네, 알지도 못하는 지갑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 CA를 복사를 해가지고요. 네, 제가 보는 GMGN 사이트에다가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자, 시간을 한번 볼게요. 오후 2시 33분에 콜을 했습니다. 2시 33분이면 여기 어딘가예요. 여기 어딘가. 네, 여기 어딘가에서 콜을 했는데 콜을 하고서 바로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뭐 50K 근접하게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또 무언가 콜이 나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 알림이 뜨고요. 그래서 이렇게 콜을 하고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콜을 좀 지켜보니까 콜 하자마자 바로 빨리 사는 거는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할 때도 있긴 한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들고 콜이 뜨면은 일단 한번 내려가는 것 같아요. 제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네. 그랬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이렇게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이렇게 마무리되는, 저는 이 정도만 해줘도 굉장히 좋은 콜봇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상황적으로 이거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을 갖춰놓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랑 직장인이시거나 뭐 이렇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를 뭐 1분마다 몇 초마다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상황에 맞는 분만 쓰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걸로 이제 좀 약간 연습도 하실 수 있어요. 사실 가상 매매를 같은 걸 통해서. 왜냐면 이렇게 콜이 나왔는데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어떨 때는 올라가고 어떨 때는 내려가고 이런 것들을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가상 매매를 한번 해보실 수도 있겠죠. 자, 이게 콜이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저는 세 가지 정도 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번에 제가 제일 좀 약간 걱정스럽다기보다도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일단 펌펀에서 거의 대부분이 펌프펀 출신입니다. 이 GMGN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약 모양이 있으면은 이걸 누르면 해당 그 펌프펀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 펌프펀 화면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선 이런 스레드도 이렇게 댓글 막 달리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요새는 유행처럼 거의 뭐 트위터도 없고 텔레그램도 없고 홈페이지도 없는 토큰들이 어쩌다 보니까 잘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없는 게 맞냐 있는 게 맞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없는 건 기본적으로 안 탑니다. 예. 뭐 어떻게 되든 오르든 내리든 간에. 근데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처음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소셜을 안 해놨다가 이렇게 댓글로 소셜을 추가적으로 뭐 달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뭐 빨리빨리 달리면은 상관은 크게 없다고 보는데 이게 한참 있다가 뭐 이렇게 달리고 그러면은 그냥 가다가도 많은 경우가 많아서 굳이 그런 확률의 도박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갖춰진 토큰에 투자를 하는 편이고, 자, 이 세 가지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말이 길어질 것 같네. 이 분배라는 거는 여기 밑에 보시면 홀더가 있어요. 홀더가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제대로 표시가 되거든요. 제대로 표시됐다는 말이 새 지갑도 없고 뭐 딱히 유심히 봐야 될 지갑이 몇 개 보이긴 하지만 딱히 뭐 지금 유별난 게 없어요. 근데 지금 한번 했던 거를 빠르게 한번 봐볼까요? 이거 두 번째 콜이네. 이러면 안 되지. 그냥 이걸로 보겠습니다. GMGN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나 모르겠는데 새로 만든 지갑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새싹 모양이 표시가 됩니다. 예. 이 분배 과정에서 주의하실 거는 너무 많은 수량을 가지고 있는 지갑이 있거나 그러면 분명히 그 지갑은 나가거든요. 매도를 분명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방금 전에 새싹 말씀을 드렸는데 새싹 모양을 가진 지갑들이 상위 홀더에 올라왔을 때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개발자의 부지갑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거 세 번째부터는 그냥 제 사견입니다. 솔 잔액이 여기에 이제 지갑에 솔 잔액이 표시가 되거든요.
이 솔 잔액이 터무니없이 많거나 터무니없이 적은 계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계정이죠. 0.04만 남겨놨는데 상위 홀더에 들어와 있다. 이 홀더 같은 경우는 0.98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가진 홀더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건데, 자, 한 3, 4% 갖고 있는 지갑이 있는데 잔액이 이렇게 좀 되게 적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토큰에 올인을 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확률로 제 생각에 부지갑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살 거라고 개발자가 다 계산을 해놓고 이게 런칭을 땡 하자마자 만약에 이 지갑에서는 5솔을 갖고 있는 지갑이 있었다고 치면은 4.5솔 정도를 사도록 세팅을 해놨을 거예요. 그러면 4.5솔이나 뭐 4.6, 4.4 뭐 이런 식으로 사줘가지고 잔여 금액이 0.5 정도 남아있는 이런 상태로 유지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솔 잔액이 조금 있거나 아니면 너무 많거나 한 지갑은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 그리고 너무 많은 지갑은 파밍이라 그래서 잠깐 먹고 빠지는 지갑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그 사람도 이렇게 토큰 상승에는 큰 도움은 되지 않는 지갑일 확률이 높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거를 너무 많은 양을 갖고 있는 지갑이 껴있을 경우에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 너무 많은 양이라 함의 기준은 제 생각에는 4% 이상, 네, 4% 이상, 5% 4%에서 5% 정도부터 좀 많다. 이 사람 빠지면 좀 위험하다라는 그런 경각심이 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주의하셔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실링 부분인데, 이 토큰은 그냥 펌프폰에서는 토큰 생성이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돈도 얼마 안 들고 그렇기 때문에 실링을 거의 초반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잘 되는 애들은 실링 콜러랑 ADS라는 게 이제 덱스 스크리너 광고를 의미하는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재빠르게 선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 콜러 같은 부분은 얘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콜러에게 콜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콜러들 있으면은 뭐 괜찮은 콜러 있으면 많이 들어가 놓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린 적도 많거든요. 그게 그 사람 콜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텔레그램에 보시면 이렇게 이 CA를 여기에 넣으시면은 자기가 들어가 있는 콜방에서 이게 콜이 얼마나 나왔고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만큼의 콜러를 많이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이건 이 사람이 콜했구나 이것도 알 수 있거든요. 물론 뭐 얼리 콜이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알려주는 데도 있는데, 그 얼리 콜이라는 것도 자기네들이랑 연결된 텔방만 알려주기 때문에 100%다 맞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GMGN에서 제공하는 이런 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여기 들어가 있으시면은 뭐 이런 콜러가 콜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이것도 원콜 바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어떤 콜러 한 명이 이거를 샀다. GMGN에 이것도 등록된 콜러여야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러도 뭐 많이 들어가셔서 손해는 뭐 손해 볼 거 없죠. 그냥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리고 ADS 같은 경우에도 뭐 대부분 안 해요. 초반에. 아직 레이디움 단계도 아니고 지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안 하긴 하는데, 이런 것들도 뭐 하면 굉장히 이런 미리 페이 같은 거를 지불했으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거든요. 리플 달거든요. 그래서 ADS까지는 아니더라도 덱스페이가 되고 있는지 되었는지 이런 부분도 항상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이 3번이 이제 좀 애매한데, 이 텔방 운영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나는 많이 올릴 거야, 그리고 열심히 할 거야 라는 텔방의 분위기랑 그냥 방치해두는 텔방의 분위기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열심히 하는 텔방들 같은 경우에는 레이드라 그래서 텔레그램이 아니죠. 트위터 같은 것들을 뭐 이렇게 좋아요나 이렇게 제가 리트윗, 지금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좋아요나 리트윗 같은 것들을 유도를 하는 이런 것들 봇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VC도 열어갖고 조금 활발하게 말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분위기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뭐 다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서
그 텔방 운영이 매끄럽게 되고 있는지도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게 애매하다고 한 게 저도 요새 삼봉 같은 경우에는 잘 체크를 안 해요. 왜냐면 이 체크할 시간에 이거를 들어가고 있으면은 이 코인이 바닥을 치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너무 많아서 들어가면서도 이걸 봐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귀찮아, 점점 귀찮아, 이런 느낌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 그래서 잃고 있나? 어쨌든 텔방의 분위기 같은 거는 꼭 보셔야 됩니다. 네, 저도 앞으로 계속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체크 안 하시면은 눈 녹듯이 사라질 수 있어요. 아니면 이게 진짜 개고수가 되어가지고 이걸 안 보더라도 이 두 개 가지고 아 얘는 가래 안 가래 판단이 든다 하면 뭐 이것까지 안 가셔도 되지만 이 세 가지는 꼭 체크하시고 지키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오늘 콜봇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참고용일 뿐입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뭐 먹여준다거나 딸 수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런 것들도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내가 공부해 볼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이 제작된 거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영상 너무 오랜만에 올려서 죄송하고요. 제가 좀 더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을 좀 해볼 건데 사실 덱스 이런 디젠 플레이에 관해서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좀 식상하실 수도 있고 아, 얘 그만 선생질 해라 이러시는 분도 좀 계실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분야를 조금 더 계속해서 찾고 있는데 아니 이 덱스 디젠처럼 유동성이 활발하고 그리고 당장의 즉각적인 효과가 일어나고 벌 수 있는 이 무한한 시장이 사실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시장이 있으면은 추천을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그 부분을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근데 없어요. 네. 지금 펌프펀의 수수료가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수수료를 훨씬 더 뛰어넘었다고 하죠. 그만큼 펌프펀이 벌어들이는 돈이 많다는 거는 모든 자금이나 관심이나 이런 거래들이 펌프펀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 펌프펀이 이제 솔라나 디젠 플레이하는 거의 최적화된 성지같이 된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지금은 공부하는 게 정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얘기가 너무 길어졌으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